안녕하세요, 산돌입니다. 오늘은 왜 조영남 씨가 방송에서 윤여정 씨를 언급하면 불편하고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남과 윤여정은 1974년에 결혼을 했고 1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1987년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조영남 씨가 양육비마저 주지 않아서 윤여정이 생활고를 겪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어쩌다가 윤여정이 조영남 씨를 만나게 된 걸까요? 과거 방송에서 윤여정 씨는 70년대 유명 음악 감상실을 자주 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윤영주, 송창식, 이장희, 조영남 등 세시봉 멤버들과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조영남과 연인 사이가 되게 됐느냐? 아닙니다. 조영남 씨는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윤여정 씨의 고등학교 후배였는데요. 근데 그때 조영남 씨가 사고를 하나 치게 되면서 군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군대를 가니까 월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10,000원도 안 됐던 걸로 들었는데, 그래서 데이트할 비용이 없다 보니까 윤여정 씨에게 용돈을 타면서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윤여정 씨는 세시봉 멤버들과 되게 친한 친구들로 지내고 있었는데, 여기서 방송 사고가 하나 터지게 됩니다. 세시봉 멤버들이 윤여정 씨 집에 놀러 가게 됐었는데, 이종환의 한밤의 음악편지라는 라디오 방송에서 윤여정 씨에게 라이브로 전화를 걸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윤여정 씨는 이게 라이브 방송인 줄 모르고 조영남 씨 찾는 전화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조영남 씨에게 바꿔줬다고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대중들은 어떻게 보면 전화 받는 사람은 조영남 씨였지 않습니까? 그럼 세시봉이 놀러 왔다는 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뭐야, 조영남 씨가 왜 윤여정 씨 집에 있지? 뭔가 하나 보다 하면서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윤여정 씨는 조영남과 동거 사이라고 스캔들이 퍼졌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21년에 어떤 여자 가수, 인기 많은 사람이 어떤 남자와 동거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논란이 될 텐데, 1970년도에 동거 스캔들이 터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소문은 여자 배우한테는 엄청 치명적인 문제였는데요. 이 때문에 윤여정은 엄청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영남 씨와 결혼하게 된 이유는 이 동거 루머로 인해서 결혼하게 된 건데, 이 루머가 없었더라면 결혼하는 사건은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무릎팍도사에서 윤여정 씨가 나왔을 때 세시봉 멤버들과 친한 사이고 조영남 씨의 노래는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강호동 씨가 이런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조영남 씨에게 첫눈에 반하셨나요? 라고 하자 윤여정 씨가 솔직히 첫눈에 반할 상은 아니지 않냐, 그냥 어울리다 보니 연인 사이가 됐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어울리다 보니 보다는 루머 때문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2년에 조영남이 미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윤여정 씨가 같이 떠나는데요. 그 이후 1974년에 윤여정은 조영남 씨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윤여정은 두 아들을 기르면서 충실하지 못한, 가정적이지 못한 조영남 씨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배우 시절 때 모아뒀던 돈을 모두 다 생활비로 다 써버리게 됐고, 생활비가 없으니까 슈퍼마켓 캐셔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영남은 뭐하고 있었냐? 그 당시에 전도 핑계를 대면서 계속 외도를 밥 먹듯이 했는데, 그리고 조영남 씨의 외도가 발각되니까 조영남 씨가 윤여정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못생겨서 데리고 잘 수가 없다. 이렇게 조영남은 모욕을 했지만 윤여정은 가정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두 아들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조영남이 계속 불성실하고 잦은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혼 당시에 조영남은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았고 위자료도 정말 조금 줬는데요. 그 당시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을 줬다고 합니다. 그때가 전셋값이 5,500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을 줬다고 해요. 근데 5천만 원은 주고 그럼 양육비는 안 줬습니다. 양육비도 안 주고 5천만 원만 던져놓은 상태인 거죠. 하지만 조영남이 인터뷰 중에서 했던 말이, 나는 윤여정에게 내 전재산을 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5천만 원이 정말 전재산이었을까 싶은데요. 아닌 것 같아. 윤여정은 5천만 원밖에 못 받고 게다가 양육비까지 못 받았으니까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해 배우 생활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가 그 당시에 윤여정이 갖고 있던 이미지가 가정을 파탄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중들이 아니 이런 사람은 TV에 나오면 안 되지 라는 얘기를 해서 많은 작품들을 얻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들어오는 단역이라도 어떻게든 다 받아서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근데 조영남 씨는 뭐하고 계셨나요? 이렇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올라온 윤여정 씨를 자꾸 TV에서 조영남 씨는 언급하고 있는데요. 힘든 시기에 모든 걸 내팽개쳐놓고 이제 와서 윤여정 씨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는 심보인 것 같은데, 예전에 조영남 씨가 무릎팍도사에서 이런 말을 했죠. 윤여정 씨가 입을 열었더라면 조영남이라는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당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아침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죠. 윤여정의 꽃을 보내자 지인한테 꽃을 한 번 더 보내면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언급을 했었는데, 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죠. 그런데 꽃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뭐 원빈 아니면 뭐 박보영이 축하한다고 꽃을 갖다 줘요. 당연히 기쁘죠. 하지만 정말 다시는 보기 싫은 사람이 갑자기 꽃을 갖다 준다 하면은 당연히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좀 깨달은 게 있으시길 바라고, 다음부터는 다시는 언급을 안 하시고 윤여정 씨를 정말로 응원하신다면 조용히 뒤에서 몰래 응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